코로나로 너무 막 흉흉하잖아요. 저희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라고 피해 있고 또 사람들 요새 뭐 나라에서 방역 수칙 같은 거를 지키고 있지만 근데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저께 보는데 천암이 병원을 하는데 거기 계신 분 간호사가 확진이 된 거예요. 근데 참 강서에서 뭐 헬스클럽인지 무슨 어디가 확진됐잖아요. 네. 거길 나와가지고 확진이 됐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뭐 써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천암에 거기 병원에 저희 아내의 정수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다른 분들은 음성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아보지를 못했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동성상 같이 이렇게 스치고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항상 그거만 조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일단 면역력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키우다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덜 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가도 덜 걸리고 걸렸어도 쉽게 이렇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고 조심하는 게 훨씬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서울은 다시 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직 그 안동은 청정지역이라고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셨는데 청정지역 맞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뵙게 해서 너무 좋고요. 제가 오늘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제 강의 들으면 재미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 파트너인데 두 분을 제가 같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 분은 큐사파이어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9월달부터 큐사파이어 들어가서 3월 1일자로 이제 사파이어하고 올해 파운더 사파이어 도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Y아메 본인이 어떻게 아메를 전달받았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분이 카페를 했던 분이시거든요.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 카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를 100대 이상 청정기를 보통 7, 80대 이렇게 리테일을 해서 거기서만 꾸준하게 필터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피부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남자인데도 소비자 관리를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Y아메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병사라고 합니다. 엄청 부끄럽네. 조대근 사장님은 저희 이제 온라인 다 아시죠? 온라인. 네. 스폰서님은 이제 조양현 사장님이 제 스폰서이시고 온라인 사장님은 조대근 이은미 사장님이신데 안동 한우가 맛있다고 한우 사준다고 해서 지금 쫓아왔다가 갑자기 와이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하기 전에는 카페 했었고요. 서울에서 카페를 한 8년 정도 했었고요. 전달 받았을 때 원래 카페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또 장사해야지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아메이 별로 관심 없게 이렇게 처음에 받아들였는데 사실 계속 이렇게 알아보면 아메이가 괜찮다는 걸 정상인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알게 됐고 지금 이제 카페 안 하고 아메이 비즈니스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좀 자신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할 것 같고 굉장히 저도 좀 내성적이고 혈액형도 이제 극세사 A형이고 근데 너무 이제 아메이를 계속 알아보고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이템 중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뭐 유트라이트도 있고 아티스트도 있고 홈테크 제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아이템을 잡기를 이제 홈테크 제품, 그러니까 정수기 청정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잘했던 거는 저는 처음에 해놓은 그 Y가 정말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전체를 놓고 보면 아메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성격이 원래 쾌활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뭐 많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비즈니스가 나에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떤 거라는 걸 정확히만 이해하면 그렇게 저는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페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안동에도 그렇지만 오다 보니까 카페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대기업이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강서 아메이 센터에 가봐도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있고 뭐 반포에 또 아메이 센터 옆에는 엔젤리노스가 있고 이렇게 대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개인이 하는 카페들은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8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래도 직장생활보다는 낫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대기업들이 자꾸 들어와서 하면서 개인이 하는 저희 같은 카페들은 그래도 그냥 버텨나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만약에 시대에 만약에 카페를 제가 계속 하고 있었으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임대료 내야죠, 직원 월급 줘야죠. 근데 지금 이 비즈니스 하면서는 제가 아이템을 그렇게 정수기로 잡고서 했던 이유는 저희는 어쨌든 필터 같은 것도 이제 재구매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제가 뭐 유트리를 너무 이렇게 잘해서 누군가에게 막 건강 얘기를 물론 기본적인 걸 해주지만 또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또 아티스트를 또 전문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 빅 아이템인 청정기나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먼저 접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전달을 해서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게 소비자들 관리를 잘해서 미국 아메이에서도 이렇게 취재를 왔었어요. 그래서 미국 아메이 본사에서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듣는 에이다에서 본사 직원, 연구원, 동시 통역사, 카메라맨, 한국 아메이 본사 영업부 직원들 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촬영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전달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촬영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진짜로 내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는 뭐 다 잘 하시겠지만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진심이 전달돼야지만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수기가 진짜 좋고, 그러니까 저는 혹시 여기 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지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제품이 정말로 내가 좋다고 느껴야지만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할 때도 제가 수입 맥주도 팔고 커피도 팔고 뭐 이렇게 했지만 주인은 원래 다 먹어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 할 때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아메이는 잘하고 싶은데 제품 아이템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이걸 내가 아이템으로 잡고 싶다 하는 제품은 빨리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아메이 하면서 주변에 분들 보면 나도 안 쓰는데 누군가 쓰길 바라는 거 그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내려서 팔고 수입 맥주를 팔 때도 주인과 알바생 다 와서 같이 먹어보거든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저도 이렇게 많이 전달해보고 같이 이제 사업도 해보면 사람들이 본인도 안 쓰면서 누군가 사길 바래. 우리가 판매하는 일은 아닌데 그죠? 내가 충분히 쓰고 좋은 걸 느껴서 저분에게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아메이 정수기가 왜 좋고 이걸 먹으니까 우리 가족이 뭐가 좋고 이걸 충분히 느끼고 공부를 하니까 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다. 우리 부모님한테 알려주고 싶네. 내 친구한테 알려주고 이게 너무나 강하니까 누가 거절을 하든 누가 뭐 그게 별로라고 얘기하든 그런 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별로 만족을 못하고 잘 모르고 본인도 안 쓰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자꾸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막 힘들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리는 되게 쉽지 않나요? 그죠? 되게 쉬운 거예요. 재밌는 영화 보고. 저는 안동에 태어나서 오늘 처음 왔어요. TV에서만 월영경가 거기도 TV에서만 보서 예쁘다 이렇게만 보고 안동 찜닭도 서울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안동에 와서 오늘도 처음 먹어보고 그래서 오늘 안동 찜닭도 먹고 강고등어도 안동에 와서 먹고 한우도 오늘 안동 한우 처음으로 먹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먹고 갔으니까 분명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메이는 그런 원리로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정수기를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많이 전달을 했고요. 청정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제가 뭐 제 와이함에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카페를 할 때도 잘 돼서 물론 이거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대가 그렇게 저한테 허락을 안 하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근데 아메이비즈니스는 제가 저 같은 성격의 남자인 저도 내가 그냥 찬찬히 잘 만들어서 가면 아 이걸 내가 뭐 노후보장도 물론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또 물려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저는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각자가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제 파트너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메이 청정기 정수기 진짜 싸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뭐 누군가 정수기 청정기 지금 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0만 원인데 이 기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으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그 정수기 청정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노하우를 얘기해달라고. 강의를 이제 서울에서 많이 하니까 청정기 많이 전달하는 노하우 좀 해주세요. 뭐 정수기 많이 전달하는 노하우. 근데 노하우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이 제품이 왜 좋고 이 기능이 정말 일반 유통거치에서 나가면 훨씬 더 비싼데 이게 아메이라는 걸 통해서 나오니까 이 가격이 100만 원대고 150만 원대잖아요. 이게 정말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하고 TV 광고 나오면 훨씬 더 비싸겠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가 우리를 이해를 하다 보니까 158만 원은 안 비싼 거죠. 100만 원 안 비싼 거예요. 일반적인 제품들은 훨씬 더 원가도 별로 안 비싼 것들이 다 100만 원, 2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철저하게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그게 요만큼도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내가 이게 싸고 좋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주변에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안 사고 그가 안 쓰면 그가 안 된 거지. 참 안 됐다. 저는 그 생각이 진짜 많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빨리 써보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필터 같은 경우는 또 제품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같이 하는 분들도 그렇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비즈니스는 제가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국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아 내 파트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걸 내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전달해서 그걸 이제 남자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아이템으로 해서 정말 많이 전달하고 지금도 이제 주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다 그 아이템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비즈니스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저는 원래 좀 여유 있게 살았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었고 여유 있게 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제가 열심히 그냥 하는 거하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또 거리가 또 먼 거예요. 근데 아메이비즈니스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 아이가 명확하고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별로 지장 없고 근데 이 비즈니스도 또 재밌는 게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그죠? 뭐 지역하고도 상관없고 그래서 지금 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능력을 요하는 사업 같지는 않고 정말 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정말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가 안 꿈꾸는가 저는 정말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더 잘 살고 싶고 더 나이 먹어서도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한우 먹으러 왔다가 짧게 10분간만 이렇게 하고 이제 진짜 본강의 에이스텍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동영상 소개해주셨나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느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 성공의 에이스텍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이 60년 됐는데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안메인 사업을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안메인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이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모든 분들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A스텝입니다. A스텝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의 8단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저희 그룹의 다이아몬드신데요. 네, 강의를 엄청 잘하시죠. 그래서 가칭 별명이 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아메이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진실되지만 세게 해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여러분들이 세게 할까요? 약하게 할까요? 세게. 세게. 세게 해달랍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양현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딱 들어오는데 그 기운이 확 느껴졌어요. 성공의 기운. 그런 거 느껴지거든요. 좀 아메이에서 비교적 오래 해서 어디 딱 가서 아메이를 워낙 좋아하니까 아메이를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 그 기운 느껴지고 뭔가 어느 곳에 가서 그 성공에 대한 어떤 열망, 막 그 간절함, 열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느껴져요. 사업 오래 하신 분들 다 느끼실 건데 들어오면서 바로 느껴졌고 이 기운이 너무 좋아서 저가 오히려 오늘 동기부여 많이 받고 갈 것 같고요. 아까 강도를 조절해서 세게 해달라 그랬는데 강도 이렇게 스위치 눌러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한국 아메이 모든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약하게 강의하는 사람이고 세게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제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밋밋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이제 그 캐릭터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제 소개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아메이 사업을 대학교 친구에게서 전달받았어요. 그때 제 개인 사업을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었고 대학교 친구가 조대근 수석다이아몬드 사장님하고 대우자동차 연구소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이 돼서 이제 저에게 조대근 사장님 모시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과천 저희 집에 살 때 우리 집에 와서 사업 설명을 해주셨고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방금 뭐 제가 저희 이병수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뭐 그거 바로 알았죠. 단 지금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뭐 부업을 한다. 그건 아메이 사업을 이제 물론 잘 몰랐을 때 그런 약간의 고민을 했는데 몇 번 더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속성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안 하고 제 사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친구들 특히나 저한테 말을 편하게 하는 친구들은 다 그랬어요. 왜 정신 나가게 왜 그러냐 도대체. 이 사업하고 있는데 모든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너처럼 뭔가 자기 사업을 가지고 싶어서 뭔가 그게 또 하나의 나름의 목표인데 그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뭘 또 다른 데 자꾸 한눈을 파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제가 그냥 그렇게 한눈을 팔면 안 되고 한우물을 파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가 늘 듣던 얘기대로 그러니까 제 사업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뭐 이 나이 먹고 지금 뭐 밥은 먹고 살았겠죠. 성실을 한 편이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제 친구들처럼 딱 보면 알거든요.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딱 요 나이 딱 되면요. 지금 막 가득 차 있어요. 몸이 답이 없거든요. 직장에서 나가라고 자꾸 이제 사실은 눈치 주고 또 등 떠밀고 사업하던 친구들도 한때 잘 나갔지만 그게 계속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게 사업의 속성상 이게 이제 뭔가 한계가 딱 오거든요. 지금 다 그 무렵이고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뭔가 세상의 흐름에 막 발맞춰 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옆에 봐도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때 그래도 아메이 비즈니스를 또 하나의 이제 플랜으로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조대현 사장님이 와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던 거 잊지 못하고요 그날은. 그리고 나서 정말 좋은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입은 계속 커져요. 그리고 나서 더 좋아지는 건 오늘처럼 이제 스폰서님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파트너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나들이 겸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안동 여기 이 구조에 대해서는 조대근 사장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구나. 그렇게 딱 바로 알았어요. 정말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뭐 한번 그런 정말 뜨거운 그런 비즈니스 열기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고 또 안동 좋은 곳이니까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겸사겸사 한번 이렇게 와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소풍 가는 기분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비즈니스하고도 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이런 삶을 이제 계속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아메이가 주는 뭐 행복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게 제 그 바램이고요. 아메이 비즈니스 매체의 비전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전 있는 일이야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성공 어떻게 될까?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도 사실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A 스텝이라는 건데 스텝은 그 단어에서도 느껴지듯이 뭔가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성공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고요. 성공은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타면 그냥 성공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오른발 왼발 뗄 정도의 그 의지 그리고 그 정도의 노력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는 바뀌는데 화면이 이쪽으로 안 넘어가네. 맨 처음에 사업하고 막 이제 비전은 보이는데 이거 해보려고 생각하면 좀 두렵죠. 아 정말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메이가 잘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증명이 됐죠. 근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건 공포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뭔가 한 계단 앞에 딱 이렇게 걸리게 되면 뭔가 좀 되다가 뭔가 막막한 어떤 느낌을 분명히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뭔가 두려움으로 나한테 오죠. 미국 대학교 학장방에 가보면 이 말이 있대요. 알고 보면 간단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원리를 몰랐을 때는 엄청 복잡한 거예요. 특히 우리 마술 같은 거 하면 신기하죠. 막 놀랍죠. 근데 그 원리를 알고 나면 너무 싱겁잖아요. 대개 경우 그렇거든요. 성공의 원리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맨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첫 발을 들여놓을 때도 같은 느낌이고 뭔가 쭉 올라가다가 어떤 분은 플래티늄에서 어떤 분은 또 뭐 보석빈 전 단계에서 어떤 분은 SP를 앞두고도 그런 어떤 한계 같은 걸 느껴요. 그럴 때 두렵죠.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나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은 남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이 확 와요.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예도 들죠. 강가를 누군가 산책하고 있었어요.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졌어. 그러면 빠지는 순간 나 죽었구나. 왜? 난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발버둥을 치죠. 온몸 막 살려달라고 소리도 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쭉 빠지면서 포기한 거죠. 이제 나 죽는구나 하고 몸에 힘을 쫙 빼는 순간 발이 땅에 닿은 거죠. 그 물이 그 깊은 물이 아니었어요. 깊이를 모르니까 공포가 온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막 발버둥을 쳤는데 사실은 그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온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공포도 안 왔고 발버둥도 안 쳤겠죠. 그냥 발을 이렇게 서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기에 막막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아직 그 단계로 가는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막막해 할 필요가 없고 그 답은 스폰서가 다 알고 있고 시스템은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8단계는 이런 걸로 하면 한번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입증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60년,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이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 이 방법을 통해 갖고 다이아몬드가 됐고 제가 사업을 전달하는 많은 분들이 이 계단을 통해서 이 순서대로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됐다는 거죠. 증명이 됐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방법이야. 굉장히 고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나 특별하게 마인드가 엄청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만 성공하는 방법이야. 그거라고 하면 또 이제 사실은 제약이 확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어떻게 보면 좀 능력이 많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조금 좀 싱거운 단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모든 사람들이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필요 없는 어떤 이
이 액티비티 단위로 이렇게 쪼개놓은 것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저도 하면 저렇게 하면 되냐 마냐 아니면 나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버리시고 그냥 나는 믿고 정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면 다 성공자냐?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하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아메이 사업하는데 뭐 성공 확률이 몇 %냐에서부터 뭐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 성공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등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A 스텝을 하고 탱커라고 뒤에서 잠깐은 소개해드리겠지만 실제로 A 스텝은 순서를 얘기한 거고 탱커는 사업자들이 하면 좋겠다는 그 정말 일의 단위로 다 이렇게 쪼개놓은 거잖아요. 책을 읽는다든가 오디오를 듣는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스텝은 이렇게 8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마지막 이게 이제 아메이 사업이 인쇄를 가능하게 해주는 복제 시스템입니다. 말은 좀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저 제일 처음에 저 말 들었을 때 뭐야 나 똑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잘못 이해했었어요. 이거는 생산 시스템이죠. 이렇게 하고 계속 성공 시스템이라고 해요. 성공이 계속 또 누군가에게 카피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또 그게 따라가고 이런 어떤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완성은 이제 여기 8번 단계에서 하는데 되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좀 가면 좋은데 사람들은 사실 이 순서대로 잘 안 가요. 일단 비전을 보고 막 그러면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한번 알려보는 거예요. 0단계. 저기서 한 30%는 없어져요. 꿈 뭐 생각도 안 해보고 나 왜 해야 되는지 why 아메이조차를 한 번도 고민 안 해보고 그냥 다 아웃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알려봤다가 그냥 툭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정말 해볼 만한 일인가라고 누구한테 한번 슬며시 이렇게 이제 좀 말을 찔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웃되는 거죠. 아메이가 무엇인지도 사실 이해도 못하고 아메이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한 번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다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내 사업 속에서 결단을 이끌어내고 그 결단을 이끌어내면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영단이기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저런 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걸 굳이 앞에 단계는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과 영화는 다르거든요. 자기는 잘할 것 같죠. 그러니까 나는 뭐 굳이 뭐 꿈 이런 거 안 하고 결단 안 하고 명단 안 써도 내가 얘기하면 10명도 내가 모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나를 따르는 뭐 후배들만 해도 아우 그냥 엄청 많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그 배전에서 탁 그러면 막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내가 뒤에서 좀 멋있는 폼이 나올 것 같은데 현실로는 그런 뱃머리는 없어요. 다 이제 뭐 바람에 날아가고 헝클어지거나 제어석순 갈매기라고 이제 걷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부터 한번 쭉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꿈이죠. 꿈 얘기 요즘은 이제 많이 익숙해진 단어이기도 한데 제가 사업을 처음 했을 때 꿈 얘기하면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저런 얘기 왜 할까? 저는 이랬었어요 사실은. 비즈니스 하는 곳인데 뭐 꿈 얘기를 해. 뭐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어떻게 하면 성장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과가 나오고 돈을 얼마를 벌고 그런 얘기를 하지 자꾸 꿈 얘기를 해.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지나고 지금은 다 알죠. 정말 자기가 큰 뭔가를 갖고 싶으면 그 진짜 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가짜 꿈, 그냥 가짜 꿈이라고 쓰긴 좀 그래서 제가 그냥 꿈이라고 썼는데요. 그냥 꿈하고 진짜 꿈하고 사실 구분을 잘 못해요. 꿈 하니까 그런 거 되면 좋지 뭐 이런 거. 꼭 돼야 되는 게 진짜 꿈이에요. 그냥 꾸면 되면 좋은 거. 되면 좋은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면 좋겠다. 내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 좋겠다. 좋은 차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거는 다 해요. 그러니까 저게 가짜 꿈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번쯤 이렇게 품어봤다가 살짝 안 되면 그냥 내려놓는 거. 근데 이게 꼭 돼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스폰서가 진짜 꿈을 가진 그런 스토리를 가진 거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제가 그 스토리를 가져본 적은 없지만 그 꿈이 진짜 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너무 잘 알죠. 조대근 사장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해도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가에 가서 얘기하면 뭐 밥상을둘러 엎었다 그러고 본가 어르신들이 여기 이제 안동에 처가에 와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저런 집에 오지도 말게 이렇게 얘기하고 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도 아무도 같이 호응을 안 해줘. 그래서 한 10개월을 혼자 그렇게 다니셨대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되게 좀 내성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늘 그랬대요.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자고 있는 둘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모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 조금 더 해보자. 그렇게 하고 해도 또 다시 안 되니까 정말 이제는 그만이야. 이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더 해보자. 이렇게 이게 살아있는 꿈이거든요. 내 눈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진짜 꿈, 정말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꿈을 가지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꿈을 가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꿈을 공부해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꿈 공부도 사실은 필요로 한 거죠. 더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진짜 꿈은 그게 그 꿈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 그게 진짜 꿈이고요. 그냥 꿈은 그게 있으면 힘든 거죠. 그거 해보라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 뭐 이런 거죠.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봤어. 그러면 나중에 그게 뭔가 비전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 좋은데 나중에 내가 아메이 비전만 안 봤으면 퇴근하고 지금 집에 가서 편안하게 뭐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나와서 이러고 있다. 이 아메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게 가짜 꿈이고. 그러니까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뭘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한류의 중심이 되는 게 K-팝의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은 걔들이 진짜 그 아이돌로 성공한 애들은 이게 무장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 걔들은 막 너무 힘들어하죠. 부모가 못하게 하고 그거 성공 확률 없어. 누구나 다 그렇게 스타가 되는 게 아니야. 하지 마 그러면 진짜 그게 꿈이었던 애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걸 그냥 그 허상으로 꿈만 쫓던 애들, 그냥 스타가 되면 너무 좋겠고 그런 쪽으로 하던 애들 나중에 끝나고 연습실 가라 그러고 이러면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내가 진짜 꿈을 꼭 가지면 되게 좋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찾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은 사실 그런 꿈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쟤를 지탱해 준 거는 저는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비전, 그게 너무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힘들어지면 나중에 차라리 꿈이 없다고 쉽게 단정 지어지는 편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뭐 아메 안 했을 때도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괜히 그 아메 해갖고 뭐 내 주제에 무슨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녀. 내가 무슨 뭐 그래갖고 누구한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렇게 스스로 뭔가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놔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그 성공을 꿈꾸던 사람들이 다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책에도 저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꿈은 계속 행동하게 하게 되는 거고, 그냥 꿈은 힘들면 핑계를 찾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꿈은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그러고, 가짜 꿈은 불만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뭘 해갖고 오늘 예를 들어서 미팅이 있어. 그러면 진짜 꿈을 꾸준 사람은 가야지. 그 결정의 기준이에요. 뭐 고민도 안 해. 그런데 망상을 꾸고 가짜 꿈을 가진 사람은 그게 불만이, 왜 오늘 또 미팅을 해. 코로나하고 뭐 이렇게 막 세상이 어수선한데 뭘 또 자꾸 모여. 불만의 기준이 된다. 왜 뭐 또 무슨 온라인에 접속을 하라 그래. 이렇게 불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은 결정이죠. 당연히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미팅을 나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스폰서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아침에 사실은 안 생기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꿈꾸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꿈이 왜 필요하냐고 보면 모든 성공의 시작 그리고 계속 완성하기 힘은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이 꿈이더라. 아메이 성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공의 그 뒤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다 그 꿈이 강력하게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꿈은 이런 거예요. 내가 시작을 해서 저 끝까지 가는데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굴곡이 나온다는 거죠. 그 굴곡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출발도 안 해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일단 출발을 하죠. 그게 시작이죠. 그리고 하다가 분명히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와요. 거절이나 방해 주변에서
맨 처음에 저기 첫 번째 뭔가 유언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볼 때 한 50%는 여기서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반대하고 거절하니까 그 사람들이 왜 나를 하지 마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거 내가 그냥 해본 사람 아는데 그거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방해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두 가지 몰라요. 첫 번째는 아메이를 모르고 아메이를 모르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아메이를 알면 반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메이를 제대로 알면 그걸 왜 반대를 해? 자기가 안 하면 안 할 수는 있어. 나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정말 그럴 수는 있는데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냥 너 열심히 하고 성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메이를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사람인지 내가 아메이를 통해 꼭 성공해갖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 사람인지를 내 미래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겠지. 제 친구들이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엄청 반대를 했겠죠. 제가 지금 사는 이 모습을 그 친구들이 내 미래를 봤으면 그때 누가 감히 나서서 반대를 했을까요? 반대하면 나쁜 놈이지. 반대 못한다니까요. 내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도 모르고 아메이도 모르는 사람이 반대하는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만둬요. 너무 안타깝죠. 또 하나는 거절이 이제 좀 뭐랄까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친구들하고 뭐 모임 이런 것도 제가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아메이를 하면서 거절당하면서 약간 맨 처음에 왕따당한다는 느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지들끼리 뭘 따로 모임하고 이러는 걸 저도 알죠. 이제 그런 느낌이 딱 왔을 때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뭔가 견디기가 사실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렇게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정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거절은 내가 평범과 멀어지는 증거다. 그렇게 약간. 그래서 성공의 첫 번째 느낌은 뭐다? 항상 외로움이다. 이렇게. 어떤 성공에도 첫 번째 느낌은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을 견뎌내고 나면 더 큰 즐거움이 오죠. 근데 그 순간적인 외로움을 못 견뎌요, 사람들. 그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엄청 흔들어 놓는 그 느낌이에요, 외로움.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더 약한데 내가 뭔가 자꾸 거절을 받는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과 자꾸 차이가 난다. 평범한 사람과 차이가 난다. 뭐죠? 특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길로 내가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 마음은 편한데 거긴 성공이 없어요. 뭔가 떨어져야지 성공이 있는 거고. 거절을 자꾸 당해봐야지 내가 평범한 사람들과 멀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절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거절을 두려워하라 이렇게도 메시지를 주고. 진짜 거절은 뭐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거절해. 그게 진짜 거절이에요. 그거를 무서워하고 그걸 걱정해야지. 내가 진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개 경우 돈이 없으면 그걸 자격을 안 주거든요. 내가 뭐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좀 여행을 다니고 싶어. 근데 돈이 없으면 뭐 내가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거 그냥 뭐 가서 사정한다고 해서 집을 주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할 그런 라이프 스타일 주겠어요? 안 주죠. 특히 내 아이가 뭔가 커갖고 그 아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세상 기준에서 보면 그 아이는 기준에 못 미치거든. 대부분이 돈이죠. 돈이 뭔가 허락이 안 되면 그냥 하고 싶은 걸 못해. 그게 세상이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짜증 나는 일이죠. 그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거절하는 거에 그게 뭐 무서울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진짜 거절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대개 사람들은 누가 뭔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올라가지 말고 그냥 나랑 여기서 그냥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나 같은 심리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메이 사업을 안 해도 누가 뭔가 성공을 하겠다고 나서면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제 친구, 제 스폰서 친구를 그랬잖아요. 와서 나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그건 아니고 비전은 보이지만 뭐 그렇게까지 미팅을 일주일에 몇 번 나오거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는데 이 친구는 열심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걸 봤는데 저 친구는 해갖고 그렇게 진짜 막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 다니고 막 그렇게 인세 소득을 갖고 그러면 뭐 배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친구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했으면 차라리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포기해.